본격 공시 탐사 콘텐츠 공시 엑스파일.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공시 분석가 변형일입니다. 불가사의하고 비밀스럽게 느껴지는 주가의 흐름, 공시 분석을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9월 28일 공시 엑스파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입니다. 와이팜 인수가 4천억 원의 테스나 경영권 인수, 향후 전망은? 기업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에 설립돼서 2020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분기 현재 2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입니다. 이동통신용 단말기 전력, 증폭기 모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합니다. 무선 송수신단의 이 전력 증폭기라고 불리우는 PAM, 그리고 스위치, 필터 등이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입니다. 제품 매출 부분이 89.1%, 제품 매출 MMMB, PAM, 이 전력 증폭기의 이 적용 요소가 이 품목에 따라서 좀 다르게 구분되는데 HB PAM이 89.1%, MMMB PAM이 10.6%, 기타가 0.3%로 구성됩니다. 동사는 이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PAM을 포함한 RF, 이 무선 중계기기 관련된 이 통신 부품입니다. RF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LG 이노텍에 차량용 통신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2020년 연간 실적은요, 연결 기준 매출액 373억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70.2%가 감소했고 영업손실 35억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93억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17.3%가 감소한 2020년도의 실적이 크게 좀 저조한 흐름을 좀 보여준 바 있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 237억, 전년 동기 대비 16.9%가 증가했는데 영업손실 4억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당기 순손실 56억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올 2분기 누계 실적은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입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테스나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사업 시너지 여부에 좀 주목되고 있는데 4천억 원 이 규모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좀 체결했기 때문에 와이팜의 이 기업의 외형 가치가 좀 확장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확장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사업 연계가 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 와이팜의 경우에는 이 RF 관련된 이 무선 이 통신 기기의 이 전력 증폭기를 좀 제조하고 있고요. 테스나의 경우에는 이 반도체 설계부터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어떤 이 사업성을 삼성전자에 좀 납품하고 있는데 양사 간의 이 공통점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하고 있다는 점. 통신 중계기와 이 반도체라는 이 다소 이 경계선상이 좀 애매한데 사업의 시너지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청이 똑같고 하청에서의 어떤 이 구분된 어떤 사업의 구분 요소는 좀 있는데 이 양사 간의 어떤 사업 시너지도 있거든요. 이미 이 테스나가 와이팜의 이 반도체 관련된 설계 부분도 이미 좀 담당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 시너지는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인수를 통해서 원청으로 인한 어떤 이 사업의 어떤 확장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업 가치보다 큰 인수가액, 인수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 여부가 관건인데 이 회사의 자기 자본 대비 288%에 해당하는 인수가, 좀 인수가가 회사의 외형 가치보다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여기다 플러스 신주 인수권부서 하체까지 좀 인수를 하는 건데 지금 4천억 원의 이 규모에서 지분 인수가가 한 2,800억 원 이 규모로 추산되고 있고 신주 인수권부서 하체 인수 부분이 1,200억 원으로 이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합산 4천억 원의 이 자금을 어떻게 좀 조달할 것인가. 2021년도 반기 기준에 이 회사의 현금성 자산은 22억 원에 좀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자금 조달 여부가 관건이다. 세 번째입니다. 테스나의 경영권 인수 최종 완료 이후에 외형 성장은 좀 가시화될 전망이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수가 만약에 완료가 된다면, 인수가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외형 성장, 즉 인수가가 회사의 어떤 이 자기 자본의 288%에 해당되는 이 회사의 사업을 좀 인수해서 종속회사 편입 또는 연결 대상 이 회사로 편입되는 효과,
당연히 이 B투자 가치의 외형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완료 이후에 외형 성장에 대한 가시화는 좀 전망되고 있는데 종속회사의 외형 가치 증가에 따라서 모기업의 외형 가치의 변화는 성장성을 좀 예고하고 있다. 마지막입니다. 하반기에 5G 스마트폰 보급이 좀 확대될 전망인데 실적 회복 사이클 지속 전망이 좀 주목해야 된다. 상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실적 부분 다소 좀 부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5G 관련된 전체적인 어떤 관련주 종목들이 상반기에 예상됐던 어떤 업황 회복이 실질적으로 또 하반기에 좀 이어졌다는 거죠. 3분기에 그렇다면 좀 본격화될 것인가. 자, 그래서 제가 과거에 5G 관련된 종목들 좀 저희가 이 분석 시간에 좀 다뤄드렸던 것처럼 업황에 대한 부분은 이 코로나 팬데믹과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백신 접종률이 좀 더 높아지고 이후에 이 사업이 좀 더 확장세를 가져간다면 4, 4분기에는 그래도 멈췄던 이 투자가 바로 좀 단행돼야 되는 것 아니야. 시간이 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부분적인 어떤 실적 회복 여부가 관건이다. 3분기에 실적의 회복세가 완연하다면 4, 4분기에도 이 실적은 좀 순항할 것이다 라고 좀 예측되는 전망입니다.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이었습니다. 회사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을 발표했는데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은 이 기업 공시에서 이 자기 자산의 10%에 초과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사업 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을 당일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발행회사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테스나입니다.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이죠. 테스나의 인수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양수 내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주식 522만 주의 주식을 2,797억, 자산의 266.78%에 해당되는 회사의 어떤 이 몸집보다 지금 거의 뭐 2.5배가량 큰 회사를 2,797억 원에 좀 인수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한 겁니다. 양수의 목적은 경영 참여고요. 거래 상대방은 이 테스나의 최대 주주인 AI트리 유한회사를 통해서 인수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9월 23일 날 계약과 동시에 40억 원을 현금으로 좀 지급했고 잔금 예정은 2021년도 11월 30일 날 인수를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기 자본의 288%에 해당되는 이 막대한 인수자금을 어떻게 좀 조달할 것인가? 내용은 나와 있죠. 보유자금 및 증자 인수금융을 좀 활용하겠다. 이 회사의 반기 기준의 현금성 자산 한 22억 정도인데 증자, 3자 배당 유상증자 등 유상증자를 통해서 일부 자금을 좀 조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금융, 지분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통해서 이 인수가를 좀 지불할 의사를 좀 표명한 것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 결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자, 쭉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회사 보통주, 전환우선주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부분까지 모두 포함된 전체 총 매가는 4천억 원인데 지금 신주 인수권부 사채 부분 행사 예정 주식수와 전환우선주, 보통주까지 모두 인수한 전체 매각가는 4천억 원이다. 지금 지분에 대한 단수 인수가가 지금 2,797억이고 전체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인수가까지 모두 포함을 하게 되면 4천억 원의 인수를 예고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 좋다 이겁니다. 지금 와이파 및 테스나의 경영권 종료를 완료한다면 경영권을 최종 인수를 완료한다면 사업 시너지는 완연할 것이고 본격화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아한 점이 자기 자본 대비 280%에 해당하는 인수가 그리고 신주 인수권 자체를 어떻게 좀 조달할 것인가.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확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요인보다 조금 약간 이 부정적인 여론 또는 갸우뚱하게 보는 거죠. 이게 과연 될까?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심.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인수 자금에 대한 조달 여부를 11월 30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여부가 좀 확실해진다면 와이팜 그 시점이 아마 시세를 좀 분출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에 지금 2020년도에 상장된 이후에 주가는 상장일 기점으로 해서는 올 8월 23일 7,840원까지 단기 저점을 좀 만든 상태에서 현재는 주가가 좀 소위 말하는 이제 바닥권의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7,840원 지지하고 난 이후에 7,840원에서 8,400원 구간을 박스권으로 횡보했다가 거의 뭐 빠른 시간 안에 8,400원에서 지금 8,900원 라인을 박스권을 또 2차 박스권 형성을 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박스권 상단에 돌파됐던 이 원동력은 테슬라 인수 기대감이 좀 반영됐던 어떤 흐름인데, 자, 그렇다면 주가의 어떤 상승력 여력에서는 지금은 인수 이후에 시너지가 명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연 인수를 할 수 있을까? 막대한 인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가 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 자금 조달에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이 구간 좀 예측이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권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매수하기 좀 좋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1차 매수하기 좋은 구간 말씀드리면요. 자, 이 구간이에요. 지금 구간에서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자, 이 구간이죠. 지금 자, 9,300원. 자, 9,000원에서 9,400원. 9,000원에서 9,400원 구간. 9,000원에서 9,400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들고요. 만약에 8,900원을 이탈한다면 8,400원에서 8,900원, 8,400원에서 8,900원 구간 적극적인 매수 구간, 포트 비중 추가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구체적인 어떤 인수 조달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는 시점이라면 인수가 좀 명확해지는 10월 초중순에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좀 예상될 수 있는데, 자, 변수적인 요인은 인수 자금이 관건이다라는 점, 투자에 적극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